저는 이번에 육자사 일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박정은이라고 하고, 저는 현재 지금 맡고 있는 반이 자사반 위주로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1자사 1반, 2자사 1반, 3학년 자사반 1, 2반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육자사 1반은 7월 15일에 개강하는 반 제가 맡아서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EDM 8반은 7월 16일에 개강하는 반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3학년까지 계속해서 쭉 자사반은 틀을 그대로 통일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에 기본 수업은 기본 수업하고 응용 수업, 그 다음에 심화 수업 이렇게 하고, 저희가 특별히 각자 맡은 선생님들마다 한 타임씩 또 특색적인 수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 수업 교재나 응용 수업 교재, 심화 수업 교재는 일단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반의 아이들의 수준이나 혹은 개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재는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머님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부분 보시면 자사반에서 특색적인 수업은 이제 학교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린다는 거, 그다음에 기하나 서술형 대비 수업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1학기 과정은 그래도 수월하게 소화를 하는데 2학기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험 성적이 갑자기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기하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사 일반의 전체적인 이제 거의 3년이죠. 3년 커리큘럼을 일단 이렇게 쭉 써놨는데,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공통수학 1 기본 응용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3학년 때까지는 미적분 원 심화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년은 약간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학교 기출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풀리는 위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 과정을 한 번은 다 보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공통수학 원 기본 응용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을 보시면 공통수학 원이 중1 25년 상반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학 특강도 또 공통수학 원이 들어가고 3학년 때도 공통수학 원이 복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공통수학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는 점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내신을 치잖아요. 그래서 중간 기말 대비는 보통 선행 수업을 중단을 하고 한 달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큘럼 짜져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 월요일에 개강하는 반인데, 전체적인 시간표는 이렇게 월수금 반이고요. 크게 1교시, 2교시 수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1교시 수업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2교시 수업은 이제 뒤에 설명회 진행하실 이상진 선생님께서 수업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공통수학 원은 센으로 기본으로 하는데, 자체 교재는 고쟁이라든지 아니면 R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금 교재를 만들어서 많이 반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재들은 이제 기하나 서술형 대비, 심화 사고력 수학이나 아니면 중고등 기출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재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하 같은 경우는 교재를 다 2학기 걸 다 사서 진행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교재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선행을 빨리 하는 거를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1자사 1반에 들어오려고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6자사 1반에 들어오려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보면 선행을 수원수투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선행을 그만큼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선행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발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아이들에게 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모군중 같은 경우에는 기말이나 중간고사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 수행평가로 서술형 대비 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갑자기 연습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풀이노트에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오답노트도 저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대부분 이제 저학년일수록 암기를 계속해서 풀거든요. 뭐 유형별로 만약에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공부가 처음에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고득점을 갈 때는 별로 크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가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외우면은 당연히 어떤 시험을 쳐도 계속 백지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냥 뭐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주간 테스트를 볼 때 주간 테스트를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문제도 다 조금씩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내면 아이들이 다 문제풀이 답을 외워서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공부가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바꿔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주간 테스트 문제처럼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면은 그냥 찍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실제로 아이들이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문제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끊어 읽기 하면서 문제 해석을 하는 연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개념적으로 뭐 단어의 뜻을 몰라서 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 시험을 실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그러면 테스트만 보고 성적만 내고 끝이냐 이건 아니고요. 주간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성적이 어느 정도 성취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제시를 보거나 제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해당 단원의 내용을 뭐 한 30문제 정도 추가로 아이들이랑 같이 보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성적표는 어머니들께 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6학년이라서 아이들이 뭐 사춘기가 왔어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사춘기는 사실 사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2학년 애들 보면은 정말 지옥 같기도 하고 애들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특히나 뭐 선생님들한테는 좀 덜 하겠지만 어머니들한테는 더 할 거예요 아마.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랑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뭐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이제 3년 동안 공부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머니들이랑 학생들이 좀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들이랑도 소통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는 이제 수업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좀 장문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드백 해드리고 있고, 뭐 상담이라고 해서 딱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머니들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문자를 소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을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평상시에도 많이들 전화를 주시고 저도 전화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생들이랑은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톡방에다 공지를 하는데 저학년들은 아직 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별로 문자로 숙제 공지하거나 뭐 보충 시간 공지는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도 나름대로 뭐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뭐 언제 몇 시 몇 분 동안 상담할 거야 이건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평상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사 일반 같은 경우는 아직 저학년이라서 뭐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3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실제로 이제 2, 3학년 아이들은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학원에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수학도 가르치지만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같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믿고 저한테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저학년이라서 대수는 아직 안 배웠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선행 정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봤고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은 대수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냥 한 달 동안 주 4회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월, 화, 목, 금 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한 번 올 때 3시간씩 진행을 하고 수업 내용은 이제 기본이랑 응용이라서 처음 듣는 학생들도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한 번 들었던 학생들이 들어도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조금 응용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 같고 매번 올 때마다 이제 1일 테스트 진행하고 그다음 수업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개별로 질문 못했던 부분 있으면 마지막 30분 동안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에 6자사 일반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물론 수학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잘 가르쳐주고 선행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학적인 내용은 당연히 잘 가르쳐주는 건데 지금 중학교 시험, 학교 시험도 굉장히 고등학교 시험처럼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군중 같은 경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신목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한두 문제씩 꼭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작해서 시중에서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향성에 맞게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선행만 많이 하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이 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시키면 사실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거를 위주로 많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6자사 일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